가면라이더 지오는 초반에는 난잡하기 그지없는 전개, 상당히 아쉬운 레전드, 라이더의 활용,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역사 개변 설정, 공감하기 힘든 캐릭터 등으로 인해 호평받았지만 중반부터 매주마다 충격적인 스토리 전개를 선보이고 나날이 갈수록 상승곡선을 타는 연출과 뛰어난 팬서비스로 매우 큰 호응을 받았고 결말에 이르러서는 초반의 혹평을 완전히 뒤집어 헤이세이 라이더의 마지막을 훌륭히 장식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명작이라고 할 순 없지만 평작이나 수작 정도 된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며 결과적으로 작품성에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 되었지만 팬들을 즐겁게 해준 작품이란 점은 대다수의 라이더 팬들이 동의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와 비교해본다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팬서비스가 있는 올스타 크로스오버물이면서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매주 충격적인 전개를 선보이며 떡밥을 착실하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평. 또한 주인공인 토키와 소고도 카도야 츠카사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각 작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비교한다면 디케이드가 용두사미인 반면 지오는 사두용미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선 인물들의 매력과 개성이 호응을 받고 있지만 방영 초기에는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급급해서 떡밥이 풀리기 전에 주인공이 주요 인물임에도 작품에 몰입하기 힘들게 한다라는 평을 받았었다. 주인공인 토키와 소고가 수험생이라는 신분임에도 수험까지 포기한 채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동기도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시종일관 왕이 될 거라는 말만 떠들어서 전혀 공감을 못 주고 시청자들은 소고에게 감정이입이 힘들었다는 것, 또한 레지스탕스 캐릭터들인 묘코인 게이츠와 츠쿠요미에 대해서도 평이 묘했었고 그나마 개성이 넘치다라고 평을 받았던 것도 워저 하나였는데 그마저도 네타 요소에 한정해서였다. 하지만 떡밥이 차차 풀려나가는 동시에 배우들의 물오르는 연기력들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캐릭터들이 고유의 매력과 개성을 자리 잡아가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주인공인 소고의 경우 충격적인 과거와 아픈 사연, 자신의 미래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서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일기 라이더였던 이누이 타쿠미를 연상하게 하는 발군의 전투 센스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중이다. 헤이세이 라이더를 기념하는 동시에 마무리하는 크로스오버 작품에 걸맞게 가면라이더 디케이드를 반면교사 삼아 배운 것인지 이전의 가면라이더 작품의 총체적인 팬서비스는 호응을 받고 있다. 가면라이더 제로원은 액션은 쇼와와 헤이세이 전부를 포함한 시리즈들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꼽힌다. 샤이닝 호퍼나 샤이닝 어설트 호퍼, 리얼라이징 호퍼, 램페이지 발칸 등 신폼이 등장하는 에피소드에서는 화려한 액션씬을 보여주었다. 이는 극이 진행되는 동안 최고의 평가가 유지되었으며 대망의 마지막화 액션씬은 가면라이더 시리즈 사상 최상급 퀄리티의 CG와 화려한 액션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면서 감히 전설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스토리가 비판받는 와중에도 액션에 대한 비판은 단 한 개도 없었다. 다만 극장판까지는 훌륭한 전투씬을 유지했으나 VC넥스트 제로원 아들 시리즈에서는 본편보다 훨씬 더 태화된 전투씬을 보여줬다. 물론 VC넥스트의 예산적 한계를 생각하면 본편급의 연출은 태생적으로 무리임을 감안해야 하나 퀄리티의 저하가 심하게 급격했으며 다른 VC네마, VC넥스트 작품들과 비교해도 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작에선 주인공 토키와 소고를 비롯한 주연들이 초반엔 불안정한 연기력을 드러낸 것과 달리 본 작품에선 초반부터 주연들이 괜찮은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쭉 이어졌다. 본래 특촬물의 주연 배우들은 몸값 때문에 경력이 적은 신인을 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번 극 초반 부분의 배우들의 연기력이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는 걸 생각해보면 제로원은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연기 혹평이 적은 편이다. 스토리나 자기적인 연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제로원의 작품성이 심각하다 보니 이런 작품에서 열연하는 배우들에 대해 오히려 동정하는 여론이 많다. 현재로서는 비판점과 문제점이 많은 작품이지만 일부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비판을 찾아보라고 하면 못 찾을 정도로 평가가 매우 좋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제로원은 슈트, 완구 디자인 및 액션 연출에 있어 압도적인 호평을 받으며 객관적인 흥행 지표에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작품이기도 하며 이러한 강점으로 인해 제로원은 스토리에서의 치명적인 하자에도 불구하고 팬덤이 상당히 탄탄한 작품이 되었다. 레이와 라이더의 첫 번째 시작에 어울릴 만한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었으나 정작 후반부의 미흡한 전개로 인해 스토리적으로 평가를 크게 깎아먹고 말았다. PD와 각본가가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로 호평을 받았던 오오모리 타카이토와 타카하시 유야였기에 제작진들의 경력만으로 완성도를 확증시켜선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도 남았다. 시리즈물이라면 한 번씩은 평가가 나쁜 작품이 있기 마련이지만 제로원은 한 시대의 시동작이라는 기념비적인 타이틀을 달고 나왔던 탓의 비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시리즈의 첫 작품인 초대 가면라이더와 헤이세이 라이더 첫 작품인 쿠우가만 봐도 매우 큰 인기를 끌어서 시리즈 장기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걸작들이었고 인기만큼이나 작품성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었다. 이후의 작품들은 평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초대와 쿠우가 등을 보며 강연호의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역사를 계승하는 존재들일 정도로 팬들에게 각인되었는데 제로원은 그런 상황에서 영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으니 더욱 실망감이 커진 것이다.
가면라이더 세이버는 이번 작품에서 얼리얼 엔진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본래 얼리얼 엔진은 실시간 렌더링 기술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고품질의 CG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빛을 이용해서 인물의 현재를 구분하는 연출이나 쏟아지는 물을 이용한 슬픔의 표현, 신체가 흔들리면서 광원에 빛이 비치며 표정을 가리는 등의 표현으로 등장인물의 심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외적인 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으로 세이버 내에서 호평을 받는 에피소드들은 이러한 감정 표현에 있어 특히 뛰어난 경우가 많다. 특히 44화에서는 결전 전야의 분위기 속에서 검사들이 말없이 하나하나 집결해 새벽의 일출과 함께 적진으로 향한다는 구도로 대사 하나 없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가면라이더들을 그려내면서 큰 호평을 받았다. 전작이 전투신 등 동정 연출에 특출난 강점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되게 본작은 정적인 연출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허나 얼리얼 엔진과 실사 합성을 하는 방식이 미국 드라마처럼 고가의 LED 패널을 스튜디오에 설치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 CG 합성 방식인 그린스크린과 트래킹 포인트를 활용한 매치무브 방식을 사용했기에 얼리얼 엔진 합성의 최대 장점인 촬영과 동시에 모니터에 실시간 합성물을 띄우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번 가면라이더 세이버는 얼리얼 엔진이라는 신기술을 라이더 사상 처음으로 투입 후 테스트를 하다 보니 CG에서 네타 이슈가 일어나는 등 어색한 CG로 인해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35화의 황금다리 씬은 분명 진지한 상황임에도 조악한 CG 때문에 원래의 의도였던 감동 대신 엉뚱하게도 폭소를 유발하면서 미미되었다. 이는 세이버 제작진들이 맡았던 고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화려한 CG로 좋은 평가를 받은 걸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레이와의 블레이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초반과 중후반의 평가가 갈리는 작품으로 최종적으로는 시작부터 쌓아온 떡밥이나 인물관계 등등 여러 설정들을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풀어내고 훌륭히 전개했기에 준수한 왕도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초반 1쿨에 집중된 편인 단점을 견디고 포텐이 터지는 2쿨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작품으로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사두영미의 사례로 남았다. 작품 외적으로는 네타가 은근히 많이 나온 편이다. 물론 전작들도 소소하게 밈이 나오기는 했지만 세이버의 경우에는 분명 매우 진지한 상황임에도 그 분위기를 확 깨는 발CG 연출 때문에 웃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특히 35화의 황금다리나 최종화의 프리미티브 헬리콥터가 미미됐다. 이런 점까지 또 가면라이더 블레이드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블레이드는 CG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캐릭터의 급발진과 배우들의 발연기가 주원인인데 반해 세이버는 말 그대로 연출이 분위기를 확 깨는 센스를 보여줘서 웃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일본에서는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근본을 SF색으로 보는 반면 한국에서는 판타지나 RPG 소재의 특촬물이 유독 흥행보증이 된다는 점도 국내에서의 호평의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도 일본에서의 저평가와는 별개로 한국에서는 2쿨부터는 급전개의 35화 정도를 제외하면 여론이 굉장히 좋았을 정도, 현재로는 가면라이더 기츠, 가면라이더 가차드와 더불어 레이와 라이더 시리즈 작품 중 좋은 평가를 받는다. 특이하게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이후로 EDM 장르의 OST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근의 경향과는 달리 오케스트라 장르의 OST를 많이 사용한다. 이는 작곡가인 야마시타 코스케의 영향,